도장 꾹 종이 넘기는 소리. 여행에서 돌아온 밤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등기부 등본 한 장이 붙어 있었고 은행 앱 속 숫자는 낯선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부재한 사이 누군가 집과 통장을 정리해 버린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도둑? 사기꾼? 아니요. 이 집의 주인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한 문장이 어떻게 한 집안의 운명을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해야겠습니다. 전 재산이 사라졌다. 경쾌한 음악과 아들 며느리 애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시 후 며느리가 어머님 이번 여행은 우리 식구끼리만 다녀올게요. 어머님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히읗히읗 그냥 편히 계세요. 잠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그래.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가볍지 않았다. 말은 칼보다 깊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울타리를 정하는 칼이다. 며느리는 농담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댁과 친정을 나누는 습관적 언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들은 이는 그 순간 문 밖에 세워졌다. 그날 이후 거실의 소파는 3개의 자리가 아니라 2개가 되었고 식탁에 놓이는 밥그릇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대화는 날씨로 시작해 날씨로 끝났고 어머니라는 호칭은 어머님으로 멀어졌다. 단어 하나가 벽을 세웠다. 말은 습관, 습관은 경계. 냉장고 모터음,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다. 시간은 변화를 감추는 척하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증거다. 어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아침 밥솥 뚜껑을 열어도 2그릇만 준비된다. 젓가락 소리는 점점 줄고 식탁 끝자리의 의자는 먼지를 먹는다. 점심에는 국을 끓여도 반은 남았다. 먹다 남은 반찬은 랩으로 쌓여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고 며칠 뒤 버려졌다. 남는 건 음식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이었다. 어머니는 어느 날 거실 한켠 화분에 물을 주다가 깨달았다. 잎은 시들었는데 흙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아, 나는 지금 이 화분과 같구나. 물은 있는데 햇살은 닿지 않는.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소리를 줄였다. 잔소리를 삼키고 부탁을 메모로 남기고 허기를 물로 달랬다. 밖이 된 사람은 시간을 채우는 법을 먼저 배운다. 나는 밖이구나. 그럼 밖의 예의를 배워야지. 밖의 예의란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건 가장 쓸쓸한 훈련이었다. 그들이 여행을 떠난 날 집은 잠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심을 얻었다. 정리는 살아있을 때 해야 깔끔하다.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었다.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어 인감 도장을 꺼냈다. 손에 묻은 잉크 냄새는 오히려 따뜻했다. 은행 창구. 번호표가 불리고 어머니가 자리에 앉았다. 은행원이 말했다. 어머님, 이 계좌는 해지 가능하시고요. 출금 금액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살려준 곳이 있어. 그곳으로 다 보내주세요. 도장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다. 단지 내가 배운 예의대로 하는 것이다. 가족이 아니라면 상의할 필요도 없지 않나. 어머니는 정리를 선택했다. 정의가 아닌 정리, 분노가 아닌 마무리였다. 며칠 후 문이 열리며 웃음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왔어요. 선물도 사왔어요 하면서 들어왔다. 아들은 들어오면서 휴대폰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엄마, 이거 뭐야? 집이 통장이 왜 다 정리됐어? 라며 놀라움과 분노로 말을 하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며느리는 어머님 이렇게 큰일을 왜 상의도 없이 하세요? 가족이잖아요. 나를 가족이라고? 너는 그 말 지웠잖니? 나는 배웠다. 가족이 아니라면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어.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건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며느리에게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가족 아니랬잖니 습관은 그리 무서운 것이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과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군복을 입은 남편, 아들 어린 시절 그리고 보호자 없음이라 적힌 입원 기록지.
그때 우리를 살려준 건 이름도 모르는 이웃들이었어. 비 오는 날 문을 열어주고 말 대신 밥을 내주던 사람들이었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들은 우리 가족이었어. 나는 받은 것을 받은 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며느리가 울먹이며 어머님 저는 그냥 그 말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분노는 사실을 가리고 사실은 때로 사람을 울린다. 어머니의 정리는 이 집안의 울타리 바깥에서 이뤄졌지만 그 결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가족은 서류로 시작하지만 자리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상속은 법의 테이블에서 나뉘지만 정서적 유산은 식탁에서 나뉜다. 이 집의 식탁은 오래전부터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은 법을 호출했지만 어머니의 정리는 기억을 호출했다. 말은 한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고 또 다른 사람의 결심은 밖에서 안을 비추었다. 어머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새 식탁을 놓고 의자를 하나 더 들였다. 가끔 이웃이 와서 밥을 함께 먹는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들도 가족이라 불렀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다고 해서 가족일까? 아니,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게 아닐까? 며느리가 던진 말은 잔인했지만 나를 깨닫게 해준 진실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 이후 나는 자유로워졌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희생하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족일까라고.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의미 여러분은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